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한 편 볼 시간에 다 본다. 오늘은 특별히 30분 안짝애니. 오늘 다룰 작품은 20세기 애니메이션 중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며 70년대 미국 액션 영화와 홍콩 누아르 영화 첩혈상웅, 여운본색2 등의 여러 영화를 오마주하고 이를 과거와 현재, 꿈과 현실에 대한 갈등이란 주제에 따라 SF 세계관에서 매력적인 음악과 여러 장르의 혼합을 통한 옴니버스 형식으로 에피소드마다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 카우보이 비밥입니다. 본 영상은 카우보이 비밥 원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2003년, 인류는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을 생활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성과 행성 사이를 이동하는 위상차 공간 게이트라는 차원문의 개발에 돌입하여 18년간 천재 프로그래머 체스마스터 헥스의 주도하에 게이트를 완성하게 되었지만 그 개발의 주요 인물인 헥스가 게이트의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실용화에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게이트 공단은 그의 말을 무시하며 헥스를 추방한 후 계획을 진행하다 2022년에 지구와 달 사이의 게이트에서 실행된 공명 테스트에서 큰 폭발 사고가 나고 이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파괴된 달의 파편이 지구에 시도 때도 없이 낙하하기 시작합니다. 떨어진 달의 파편으로 지구가 황폐화되자 일부의 인간들을 제외한 생존자들은 게이트를 이용한 테라포밍으로 화성을 비롯한 많은 행성에 정착하여 살게 되고 세상은 국가라는 개념이 사라지며 행성상의 정부와 ISSP라는 태양계 형사 경찰지구가 치안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태양계 전체로 범위가 넓어지면서 범죄자들의 포획이 어려워지자 정부와 ISSP는 범죄자들에게 현상금을 건 후 그들을 살려서 포획해오면 현상금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에 이를 업으로 삼는 현상금 사냥꾼, 즉 카우보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68년의 어느 날, 한 남자가 장미꽃다발을 들고 누군가를 기다리다 자리를 뜨는 모습으로 카우보이 비밥의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아스테로이드로 이동하던 우주선 비밥호에서는 거대 마피아 조직 레드 드래곤 출신의 현상금 사냥꾼 스파이크 스피겔이 몸을 단련하고 있었는데 어이 스파이크! 반갑다ぞ 特製チンジャオロースジェットさんよ肉のないチンジャオロースなんてなチンジャオロースとは言わねえんじゃねえのかないや言うね言わねえよ金がない時は言うんだよ 비바포의 선장이자 과거 ISSP의 형사 출신인 제트 블랙은 스파이크와 동업자로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뛰어난 실력을 가진 현상금 사냥꾼이었으나 프리랜서라 일이 주기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수배범을 잡아 현상금을 받아도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스파이크 탓에 대부분 수리비로 날리게 되며 그들의 배고픈 생활은 계속됩니다. 泳ぐ鳥よ、お前は女に出会う。お前は女に狙われる。そして死ぬ。またかよ俺は一回死んでるんだよ女に殺されてね 스파이크는 수배범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지인인 아메리카 원주민 주술사 래핑불에게 들러 자신의 예언을 듣게 되지만 그는 그 예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후 애완동물 절도범 압둘 하킴을 쫓다가 그의 거래품이던 실험견 아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인은 인간들의 실험으로 높은 지능을 가지게 된 천재견이었기에 수집가들 사이에선 엄청난 돈으로 거래되는 개였지만 이를 모르는 스파이크와 제트는 팔아봤자 몇 푼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여 아인을 식구로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 후 스파이크는 제트와 함께 돈을 불리러 온 카지노에서 많은 빚에 쫓기다가 카지노 운영자 고든의 협박으로 조직 간의 거래에 뛰어들게 된 페이 발렌타인을 만나게 되고 俺は運がいいわけでも腕がいいわけでもないんだじゃあ何が切符がいいのさ 페이는 거래하기로 한 조직원이 스파이크라고 착각하여 그에게 거래물이었던 칩을 넘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스파이크가 장난으로 그 칩을 삼켜버리고 이에 거래가 무산됐다는 것을 알아챈 카지노 측 직원들이 습격해오며 페이는 자신의 전용기 레드테일을 타고 도망치지만 거기에 매달려있던 제트와 스파이크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ジェットいくら儲けてた軽く20万は言ってたな。誰がパーにしたあんたがチップを素直に渡せば何も問題はなかったのよ。チップそうよ。汚
汚ねえな。私は一ところにとどまることをしちゃいけないのよ。私たちの一族は愛を求めて放浪するロマニーなの。あ学のない男ね、ジプシーのことよ。それ以外の誇りを持たないあんたたちみたいな人間をゴールジュって呼ぶのよ。 사실 스파이크가 가지고 있던 집은 실제 거래를 약속했던 조직원과 부딪히면서 바뀐 진짜 크리프트 브레이커였고, 이를 알아챈 고든이 스파이크와 제트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3천만 우론과 칩을 교환하기로 한 스파이크는 거래 장소에 나섰다가 카지노 측의 배신으로 공격을 받게 되고, 그때 이 틈을 노리던 페이가 그의 돈을 모두 들고 도망가 버립니다. はいゴールジュ。ようロマニー。バイ。あの女。 그러나 얼마 후 페이는 레드테일의 연료 부족으로 다른 우주선들의 도움을 요청하던 중 스파이크와 제트가 탄 비바포와 맞닥뜨려 그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 후 두 사람에게 협력하게 되면서 그녀도 비바포의 동업자이자 식구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드 드래곤의 간부 마우 옐라이가 현상수배범으로 올라오며 스파이크와 제트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는데, 気が進まねえな。なら仕方ねえな。待てよスパイク。あれが何者か知ってんのか？一通りやな。賞金もいい。情報も集めやすい。お前話をわざとそらしてるぜ。あら、お邪魔。おい待てよスパイク！ 스파이크는 제트의 만류에도 마우를 찾으러 나가버리고, 페이는 많은 현상금에 눈이 멀어 냉큼 마우가 있다는 오페라 공연장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마오는 타조직과 평화협정을 맺던 중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던 레드 드래곤의 간부이자 스파이크의 옛 동료였던 비셔스에게 이미 살해당한 뒤였고, 현상금도 모두 스파이크를 꿰어내기 위한 비셔스의 작전이었는데, 震えているな。誰？ビシャス。 여기에 페이가 걸려들게 되면서 비셔스는 그녀를 인질 삼아 스파이크를 불러내고, 과거 레드 드래곤의 일원이자 마오의 절친한 친구였던 아나스타시아에게 마오의 죽음을 들은 스파이크는 자신의 은인이었던 그의 은혜를 갚기 위해 비셔스가 불러낸 교회로 찾아갑니다. 天国を追い出された天使は悪魔になるしかないんだ。俺はただ覚めない夢を見てるだけさ。慌てるなよビシャス。久しぶりの再会だぜ。恩人だってさっさと殺しちまうんだからな。奴は牙をなくした獣だ。 스파이크는 페이를 붙잡고 있던 조직원을 쏴버리면서 비셔스파의 조직원들과 싸움에 돌입하고, 마지막엔 결국 비셔스와 맞붙게 됩니다. スパイク、今自分がどんな顔をしているかわかるか。お前には俺と同じ血が流れている。そんな血はもう流し尽くしたさ。ならばなぜ生きている？ 비셔스는 스파이크의 얼굴을 잡아 교회 밖으로 던져버리는데, 그 순간 스파이크가 수류탄을 건물 안에 던져 넣으면서 교회는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그 광경을 바라보던 스파이크는 3년 전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3년 전인 2068년, 레드 드래곤의 조직원이었던 스파이크와 비셔스는 적진에서 등을 빌려줄 수 있을 정도로 서로를 신뢰하는 동료이자 친구였으나, 스파이크가 비셔스의 연인인 줄리아를 만나게 되면서 둘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左右の瞳の色が違うのね。この左の目は過去を見てるんだ。じゃあ右の目は？ 언제 죽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공허한 삶을 살던 스파이크는 처음으로 줄리아를 만나면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끼고, 결국 둘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これが終わったら俺は組織を抜ける。あなた殺されるわ。死んだことにするのさ。墓地で待ってる。もちろん生きた姿でな。私は一緒には行けない。ここからこの世界から抜け出すんだ。どっかで自由に暮らすだけさ。夢でも見るようにな。 스파이크는 줄리아에게 장소가 적힌 쪽지를 쥐어준 후 죽음을 위장하기 위한 싸움을 하러 떠나고, 홀로 남은 그녀는 둘의 계획을 알아챈 비셔스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この世界から抜け出すか。たとえ夢でも不可能な話だ。彼を殺すの？そうだ。お前の手で生き残るか二人で死ぬか、お前が選べる。 줄리아는 스파이크를 죽일 수 없었기에 그에게서 받은 쪽지를 찢어버린 후
도망자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한편 빗속에서 줄리아를 기다리던 스파이크는 그녀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방황하던 중 제트를 만나 현재의 삶을 살게 되는데, 비셔스와의 싸움으로 큰 부상을 입은 그는 줄리아가 자신을 감명해주던 날의 꿈을 꾸다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そのまま歌ってくれ。あ、やっと起きた。何よ、心配してやったんだから、ありがたく思いなさいよ。얹지. 스파이크에게 줄리아가 없는 삶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이었기에 그는 언제나 현실감 없이 무기력했으며 죽음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모험하는 꿈을 꾸듯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何が起こるかわからないぜ。撃った途端ドカンってこと。ワクワクするね。なんだ？見納めかもしれないから、一応顔見とこうと思って。やっと出てくのか。あんたが戻ってこないのよ。今度ばっかりは俺も年貢の納め時かもな。なんて言ったら助けに来てくれるのかな。バカ。 그러던 어느 날 제트와 페이는 지상화를 그린 현상수배범으로 예상되는 레디컬 에드워드라는 해커를 찾아 나서는데, 이를 알아챈 해커 레디컬 에드워드, 즉 자칭 에드워드 웡하우 페펠루 티브르스키 4세는 페이에게 자신을 비바포의 식구로 받아줄 것을 조건으로 그녀에게 현상수배범에 대한 정보를 넘깁니다. 그러나 페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에드는 비바포를 해킹하여 자신의 앞으로 오도록 조종하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비바포의 일원이 됩니다. 그렇게 비바포는 4인조의 애완견 한 마리로 구성되어 현상금으로 먹고 사는 나날을 보내던 중 제트는 페이가 잡은 현상범을 넘기기 위해 고향 가니메드에 들르게 되고 거기서 옛날에 자신을 떠난 애인 아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俺が帰ってきたらその時計だけが残っていた。ただ現実感がないだけだった。そしてだんだんと自分の中で何かが麻痺していくのを感じた。俺はただ知りたかった。あの時お前がいなくなったわけを。もう忘れたわ。動かない時間はいらないわ。 그녀가 자신을 떠난 이유를 듣지 못한 채 자리를 뜬 제트는 얼마 후 아리사의 현재 애인인 린트 셀로니어스가 아리사를 공격하려던 사채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현상수배되었음을 알게 되고 그는 도망치는 아리사와 린트를 쫓기 시작합니다. 来ないで！お願い、逃がして！俺が見逃してもいずれ誰かが来る。一緒に逃げればお前も共犯になっちまうんだ。来ないで！今ならまだ間に合う。あの頃もそうだった。何でもあなたが決めて、それがいつも正しくて、私は自分で生き方を決めたかったの。たとえそれが間違ってたとしても。離せ！助けてくれよ、強くなれよ。そして守ってやんな。 제트는 린트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를 변호하며 경찰에 넘기고 아리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 후 갖고 있던 멈춘 시계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페이는 54년간의 콜드슬립 후유증으로 모든 기억을 잃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방황하다 자신의 앞으로 배송된 비디오 테이프와 베타 플레이어를 받게 되고 테이프의 내용이 궁금했던 스파이크와 제트는 지구의 전기박물관에서 아날로그 TV를 가져와 그 비디오를 재생하는데 今日は今日の新しいあなた。新しい私なんだよ。10年後の私なんて今の私には遠すぎて全然想像がつかない。 그 안에는 페이가 10대 때 찍은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가 들어있었고 페이는 에드의 도움으로 영상 속의 장소인 싱가포르에 찾아갔다가 자신의 고등학교 친구인 셀리윤을 만나게 됩니다. 페이는 그녀와의 만남으로 자신이 20살 때 우주선 엔진 폭발 사고를 당한 후 콜드슬립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포함한 모든 기억을 되찾게 되고 그녀는 곧장 과거에 자신이 살던 집으로 향하며 에드에게 작별 인사를 남깁니다. どこ行くの？自分の居場所を思い出したの。あんたも待ってる人がいるんだから、居場所があるんだから探していくといいわ。それが
一番いいものなんだから。 에드는 페이의 과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본인을 찾아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에 그녀는 아버지에게 해킹으로 현상금을 걸어 스파이크와 제트가 그를 찾게 만듭니다. 그렇게 찾게 된 아버지는 에드와의 재회에 기뻐하던 것도 잠시 자신의 업무가 생기자 딸을 두고 재빨리 떠나버리고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에드는 그래도 아버지를 따라가겠다는 결심을 하며 아인과 함께 비바포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레드 드래곤에서는 비셔스가 조직을 삼키기 위해 쿠데타를 계획했다가 그를 경계하던 조직의 장로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들은 비셔스파의 뿌리를 뽑기 위해 그의 측근이자 조직의 이단인 줄리아와 스파이크까지 뒤쫓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조직의 기습으로 스파이크의 곁에 있던 제트가 다리에 총상을 입게 되고 그 순간 스파이크의 옛부하였던 린의 쌍둥이 동생 신이 등장하여 스파이크의 탈출을 도와줍니다. こっちに着いたらお前組織に戻れないぜ。ビシャスは処刑されます。あなたも危ない。ジュリアさんも。ここは食い止めます。行ってください。ビシャス、ジュリア、俺には物騒な名前に聞こえてならん。開けじゃならん扉を開くまじないのようだ。 제트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스파이크에게 다리를 잃은 남자가 킬리만자로를 발견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가 더 이상 레드 드래곤의 일에 나서지 않길 바라지만 俺はこの話がでっ嫌いだ。男は過去ばかり思い出す。死に際で必死に自分が生きていた証拠を探すようにな。女がいた。俺初めて本当に生きてる女を見た。あいつは俺が亡くした俺の片割れさ。俺が欲しかった俺のかけらなんだ。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오직 줄리아의 존재로만 확인받을 수 있다는 듯한 스파이크의 말에 제트는 더 이상 그를 말리지 못합니다. 한편 에드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 후 과거의 집에 돌아간 페이는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나 폐허가 되어버린 풍경에 망연자실하고 그 충격에 이곳저곳을 헤매던 그녀는 레드 드래곤의 조직원들에게 쫓기고 있던 줄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あなた名前は？フェイバレンタイン。よくある名前よ。あんたは？ジュリア。よくある名前だわ。もしもスパイクに会ったらあの場所で待ってると伝えて。ずっと待ってるって。なんで？さよならフェイバレンタイン。 페이는 줄리아가 스파이크의 연인임을 깨달으며 그에게 그녀의 말을 전하고 스파이크는 레드 드래곤의 추격을 따돌린 후 3년 전에 줄리아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묘지로 찾아가는데 雨が降ってた。あの日も。来なかったのは雨のせいか。私はあなたを殺すはずだった。あの日あなたを殺せば私は自由になれるはずだった。なぜやらなかった？なぜ私を愛したの？このままどこかへ逃げよう。本当にこの世界から抜け出して誰もいないところへ。二人だけで。 두 사람은 3년 전의 약속처럼 모든 것을 벗어나 도망칠 것을 결심하지만 처형당하기로 했던 비셔스가 자신의 새를 폭발시키고 미리 심어놓았던 부하들과 반란을 일으켜 쿠데타에 성공하면서 이번엔 비셔스파의 조직원들이 스파이크와 줄리아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一緒に行くわ。最後まで一緒に。どんな女だった？ジュリアって女は。普通の女よ。綺麗で危なくてほっとけない。普通の女。悪魔みたいな天使か。天使みたいな悪魔かも。命が生まれた瞬間に星も生まれ、そして守り星となる。命が尽きる時、星もまた流れて消えゆく。 스파이크와 줄리아는 함께 조직의 추격에 맞서 싸우다 그만 줄리아가 한 조직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고 이에 분노한 스파이크는 비셔스에게 가기 전 마지막으로 비바포에 찾아옵니다. ある虎猫がいた。その猫は好きでもないいろんな飼い主たちに飼われながら100万回死に生き返って100万回生きた。
猫は死ぬのは怖くなかった。そいつは白いメス猫に会い、2匹は一緒に幸せに暮らした。やがて月日が経ち、白い猫は年を取って死んじまった。虎猫は100万回泣いて、そして死んだ。もう二度と生き返らなかった。スパイク。女のためか。死んだ女のためにできることなんてないさ。どこ行くの？いつかあんた言ったわよね。過去なんてどうでもいいって。あんたの方が過去に縛られてる。この目を見ろ。事故で亡くして片っぽは作り物だ。その時から俺は片方の目で過去を見て、もう一方で今を見てた。覚めない夢でも見てるつもりだったんだ。いつの間にか覚めちまってた。私記憶戻ったの。帰る場所なんてどこにもなかった。それなのにどこ行くの？なんで行くの？わざわざ命を捨てに行くってわけ？死にに行くわけじゃない。俺が本当に生きてるかどうか確かめに行くんだ。 그녀의 만류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스파이크의 뒷모습에 페이는 총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스파이크는 혼자서 레드 드래곤의 본부를 기습하고 폭탄으로 건물을 반파시켜버리며 꼭대기층에 있는 비셔스를 찾아오는데 ようやく目が覚めたか。いつか言ったはずだスパイク。お前を殺せるのは俺だけだと。そのままお前に返すぜビシャス。どの道お前とはこうなる運命だ。 두 사람은 마지막 결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둘은 그 과정에서 서로의 무기가 뒤바뀌어 떨어지게 되고 스파이크와 비셔스는 동시에 서로의 무기를 돌려주며 마지막 일격을 가합니다. 가슴에 총을 맞은 비셔스가 먼저 쓰러지며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스파이크는 줄리아가 자신에게 했던 마지막 말을 회상하는데 これは夢ね。悪い夢さ。 비셔스와의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그에게서 치명상을 입은 스파이크는 천천히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오며 자신을 바라보는 조직원들을 향해 총 쏘는 제스처를 취하고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 후 하늘에서 빛나던 별 하나가 사그라지고 쓰러진 스파이크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비추며 카우보이 비밥은 끝을 맞이합니다. 사실 26개의 에피소드마다 마지막 엔딩에 대한 많은 복선이 깔려있기에 이를 모두 다뤄보고 싶었지만 요약 영상인 만큼 비셔스의 옛 전우였던 그렌을 포함한 많은 사건을 전부 다룰 수 없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비바포의 일원들은 다들 자유로워 보이지만 모두 과거에 얽매여 있다고 볼 수 있는 인물들이며 특히 과거와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살아가는 스파이크로부터 꿈과 현실에 대한 갈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현실에서 꿈을 꾸고 있다는 그에겐 줄리아란 존재가 유일한 현실이며 떠나기 전 페이에게 한 말인 깨지 않는 꿈을 꾸려 했다는 것은 줄리아와 현실을 도피하고자 했으나 그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사라졌음을 뜻합니다. 거기에 마지막 장면인 총을 쏘는 제스처에서 현재를 본다는 오른쪽 눈만이 앞을 응시하고 있던 것은 현실은 자신에게 이룰 수 없는 꿈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현실에 맞서 싸웠음을 의미하며 과거의 상실은 현실을 획득하는 것으로 극복된다는 본 작품의 메시지를 뜻한다고 하는데 이는 26화 맨 마지막에 당신은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영어 멘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카우보이 비밥이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